네, 안녕하세요.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봄에 들어선다는 입춘도 지났지만요. 여전히 추위의 기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는 것 같죠. 특히나 이 추운 겨울 때는 왠지 화장실도 좀 자주 갔던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다들 좀 공감을 하실 텐데요. 실제로 우리 방광에는 온도를 감지하는 이 감각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방광 근육이 온도에 반응을 하는 건데요. 추위에 노출되면 방광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수축하면서 실제로도 화장실에 더 자주 가고 싶어진다는 거죠. 추운 날 화장실 가려면 특히나 되게 귀찮잖아요. 그쵸. 네, 물을 많이 마시는 거는 좋지만 뭐 알코올이나 카페인 또 탄산음료 같이 방광을 너무 자극하는 음료를 덜 마시는 것도 이 추위와 또 편안한 방광을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 시작하면서 막 방광 이야기를 쫙 해보니까 옛날 방광 생각이 막 나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자들은 아랫도리가 따뜻해야 되고 그쵸. 남자들은 차가워라. 그래서 저 옛날에 내 주위에 수많은 여자들이 따랐거든. 뭐냐면 막 옛날 용두산 구포뚝 태종대 데이터로 다녔기 때문에 나는 막 수건을 막 꽉꽉 차고 다녔어. 왜냐? 딱 돌고서 앉을 때 내가 수건 딱 주머니에다가 딱 깔아주고 나는 차운데 앉고 구포뚝에 딱 가면 그 뚝에 전착 깔아주고 나는 차운데 앉고 태종대 쫙쫙 여자들 쫙쫙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내가 차운대에 나는 주로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저도 나이가 드니까 역시나 약한 남자입니다. 나 약해졌어. 조금 차갑죠? 네. 좀 추우시죠? 그 손수건에 앉아보신 여성분들의 제보를 봤으면 맞습니다. 기다릴게요. 네, 좋아. 네, 저도 무대 의상이 아무래도 대부분 그쵸, 얇다 그쵸. 보니까 좀 겨울에 무대 마치고 이렇게 차에 들어가면 너무 춥거든요. 그래서 항상 엉뜨 틀어놓고 따뜻한 차 한 잔 딱 이렇게 마시면은 몸이 착 녹고 하던데 춥다고 화장실 가는 거 귀찮다고 수분 섭취를 안 하는 경우에 안 좋아진다고 그쵸, 하니까 우리 뭐 물 드시기 싫으면 따뜻한 차라도 꼭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지리고요, 지렸고요. 요즘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정말 교양 있고 좋네요. 네. 정말. 저랑 좀 잘 어울리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되게 멋스러운 상황이거나 되게 놀라운 상황일 때 이게 충격적이어서 소변이 나온다. 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의학적으로 가능한 건지 네.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네. 의학적으로는 증명은 되지 않았고 이게 그래요? 요실금을 좀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미리 공부했는데 어떻습니까? 제 예습한 거 좀 지렸나요? 지렸다. 아닌데 이거 우리 그 드라마 작가분들이 연구를 많이 하는데 옛날에 내가 그 폭력 회장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이놈의 새끼 소리치고 하시는 이래갖고 거. 딱 시계 네. 몇 번 풀면 다음 카트가 뭐냐면 신발에 오줌이 쫙 흘러내리는 거 이런 거. 맞아요. 이런 카트 많았거든.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서 내가 무서워가지고 작가들이 그 생각 안 하고 썼을 일이 있는데. 그분이 유실금이 있었나? 그러나? 약간 영화는 영화일 뿐 아닌가요? 다 남자였는데. 그러게요. 이게 놀라운 상황에서 갑자기 소변을 소위 말해서 지리는 거, 그러니까 실수하는 게 의학적으로는 또 있지 않는, 맞지 않는 얘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뭐 이런 궁금증들도 오늘의 주치 선생님이 잠시 후에 해결해 주실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알찬 건강 정보 가득 담았습니다. 토요일 아침을 시작하는 건강하고 좋은 습관 공개 클리닉 웰 지금 시작합니다. 잠을 자던 중에 실수해 지도를 그린다거나 나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소변 때문에 마음 편히 웃을 수도 없다면 삶의 질은 현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정상적인 배뇨는 우리 신체 오복 중 하나입니다. 부끄러워서 숨기기 쉬운 배뇨장애. 더 이상 쉬쉬 하지 말고 툭 터놓고 이야기하자. 우리 몸의 오복을 챙겨 2023년을 건강하게 지내는 방법 두 번째. 배뇨 장애를 제대로 치료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네, 우리 몸의 오복을 챙겨서 2023년 더 건강하게 보내기 프로젝트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잘 배출하는 것도 복이라고 하죠.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배뇨장애에 대한 모든 것을 시원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건강주치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상돈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아주 남자의 길을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숨기고 싶고 말 못할 배뇨 고민을 해결하고 또 삶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비뇨학과 전문의 이상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참 뭐 잘 먹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만큼 잘 먹었으면 또 잘 보내야 되잖아요. 잘 누는 것들, 뭐 잘 싼다고 할까요?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원하게 누지 못해서 고생을 하는지 배뇨 관련 질환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과거에 먹고 살기 빠듯한 시대에는 삶의 질의 척도인 이 잘 누는 거, 이 배뇨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국민인당 소득 3만 5천 불 시대, 지금은 이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소변을 잘 누는 것, 건강하게 배뇨하는 것은 건강 오복 중에 하나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생각하는 건강 오복 5가지를 교수님이 꼽으시는 오복. 키워드만 말씀을 드리면 건강한 배뇨. 제가 비뇨학과 전문이니까 네. 1번이 배뇨입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배변. 세 배변. 번째가 소화. 그쵸. 잘 소화시키는 거. 네 번째가 잘 자는 수면. 맞아요. 잘 자야 되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항상 잘 아는 치아, 건강한 치아. 이 5개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배뇨 관련 비뇨학과 대표 질환으로는 그 남자 성인들의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 또 여자 성인의 경우에는 요실금, 또 소아에서는 야뇨증을 포함한 소아 배뇨장애 질환들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남자의 전립선 비대증은 쉽게 이야기 드리면 50대는 50%, 60대는 60%, 70대는 70%, 아이고. 80대는 80%. 그래서 이렇게 나이와 함께 증가하는 그런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뇨증은 대개 이제 5세 때 대개 한 15%에서 한 20% 정도 네. 있다가 1년에 한 15%씩 자연적으로 감소해서 한 12세가 지나면은 한 1% 내지 2% 정도 남는 그런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듣다 보니까 정말 배뇨장애라는 게 어떤 건지 저도 긴가민가 하거든요. 이게 어떤 증상이 있으면 배뇨장애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배뇨장애 증상 사실은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 번쯤 이렇게 들어봤을 듯한 증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이제 소변이 이제 가늘가늘 약하게 나오는 세뇨라든지 또 소변을 누고 난데도 뭔가 좀 시원하지 않고 찝찝해. 그런 거를 우리가 잔뇨감이라는데 그런 잔뇨감. 또 밤에 보면은 자다가 한 2-3번씩 일어나서 오줌 들어가고 이런 건 이제 야간뇨라거든요. 네. 그런 증상이라든지 또 이게 소변이 이렇게 참아야 되는데 못 참고 급하게 가야 되는 긴박뇨라든지 절박뇨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이 증상을 2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이렇게 소변이 이제 저장될 때 생기는 증상, 그걸 이제 저장장애 증상이라고 하고 또 소변이 이제 배출될 때 나타나는 증상을 배출장애 증상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장애 증상에는 우리가 이제 이 빈뇨라든지 또 야간뇨, 또 긴박뇨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배출장애 증상으로는 우리가 잔뇨감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 소변을 이제 볼 때 이렇게 꺼내서 보는 이 간헐적 배뇨라는 거, 또 소변을 볼 때 힘을 많이 주고 봐야 되는 이렇게 배뇨시 힘주기, 또 소변이 이렇게 가는 세뇨, 뭐 이런 것들이 이 배출장애 증상에 포함되겠습니다. 야, 제가 이 빈뇨, 세뇨 막 이런 거 하니까 우리 옛날 젊을 때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 야, 부산의 바닷가에 말이야, 이 모래사장이 좀 많아. 이 옛날에 일지 내려갈 때는 다 자갈이었거든. 그렇죠. 내가 가서 한 몇 번 쫙 이러니까 자갈이 다 오줌이 돼가지고, 모래가 다 돼가지고 이것들이 지금 여기서 다 수영하는 거야. 자꾸 내가 큰 소리 많이 치고 돌아다니는데, 일진을 할 때. 근데 이제, 저는 아닙니다만은, 옛날에 저는 뭐 딱 자갈을 다, 지금도 뭐, 저 몽돌 이런 거 내가 부탁하면 내가 다 모래사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모래사장 전문가네. 근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만은 친구들이 60대가 넘었으니까 이 세뇨의 이야기 하는데 이게 60대가 넘으면 자연스럽게 세뇨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또 병이라고 해야 돼요? 60대 넘은 사람. 제가 좀 내는 아니고, 내는 네, 아니고. 제 친구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60대니까. 그래서 뭐 제 친구 이야기를 좀 소개시켜드리면, 예. 이렇게 이제 뭐 오줌이 이제 옛날에는 뭐 이렇게 딱 쏘면은 자갈이 이렇게 여러 개 분산되는 힘이 좋았는데, 이제는 이제 뭐 발등에 이렇게 오줌이 떨어진다. 힘이 없고 세뇨도 하고 생기는데, 근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50대는 50%,
그렇게. 70대는 70% 이렇게 노화와 관계해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병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슬프다. 내 무슨 이야기는 얘기는 아닌데. 아, 내 이야기는 나 아직 발등이 안 떨어져. 무슨 얘기도 아니고. 친구분 위로 잘 해주시고. 아, 그래 같이 꼭 이야기해야 되겠네. 눈물 나시는 거 아니죠? 나중에 전화 좀 받아주라. 자연스러운 거니까. 아니 근데 이게 배뇨장애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이면 충분히 인식을 해서 병원에 갈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약간 부모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배뇨장애로 혹시 앓고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뭐 소아변효장애 체크리스트 이런 게 있는데 소아변효장애 체크리스트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소아변효장애 중에서 얀조증이 있다 아니면 뭐 감이성 방광이 있다 또는 뭐 요도협착이 있다 또 신경이성 방광이 의심된다 등 여러 가지 질환들을 의심을 하고 그 접근해서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소아변효 체크리스트 중에서 하나를 좀 네. 대표적인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보니까 이제 갑자기 시가 맞았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되게 우리가 이제 감이성 방광이 가장 많이 의심이 되는 그런 거고 또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면 소변 줄기가 가늘게 노는 증상이 지속된다. 이렇게 할 때는 되게 뭐 요도 협착이 있다든지 이런 걸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 민선 씨도 뭐 그렇고 뭐 옛날에 뭐 이불에 뭐 지도 좀 그려봤다 그러는데 나는 지도 그려본 적이 없어. 진짜 나는 그냥 막 우주를 그렸어. 얄파란 뭐 이 제주도 뭐 울릉도 이런 거 안 그려. 우주를 그리고. 아주 이불을 뚫었다고 하시지 왜요? 그러면 막 솜이 너덜너덜해져. 에헤이. 자,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이 지도를 그렸다고 하면 옛날에는 이거 이 키 이런 거 쓰고 네. 마가치 하나 쓰고 소금바다로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을 부모들이 시켰잖아요. 그래서 장편을 줘서 다시는 그 장편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한 번 실수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증상이 키를 뭐 이틀에 한 번씩 쓰고 돌아다니게 된다면 어느 정도 반복이 돼야 병원에 가야 됩니까? 예. 뭐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이래 이제 뭐 지도를 그린 친구가 네. 네, 이렇게 키를 쓰고 비뇨 관계 되는 친구들이 참 아, 많으시네. 제가 그래서 제가 비뇨학과에 그래서 보면 이제 이 키를 쓰고 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소금을 얻으러 가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이 빗자루 로머리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좀 하면서 소금을 주고 예. 그런 이제 어린 시절 기억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지도를 그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소아변효장애 질환 중 하나인 얀효증이거든요. 얀효증. 네, 얀효증인데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야 될 길이 얀효증 애들은 이 되게 이제 자존감이 좀 떨어지고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보다 수치심이 높아서 이 키를 쓰고 이렇게 다니면서 소금 먹게 하는 이 자체가 얀효증을 더 악화시키고 또 아이들의 어떤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얀효증이라고 하려면 최소한 이제 만 5세 이상 나이가 돼야 되고요. 또 본인이 이제 의지와 관계없이 이제 밤에 이렇게 지도를 그리는 이 정도 돼야지 이제 우리가 얀효증이라고 정의를 하고 또 보면은 뭐 한 달에 한 번 얀효하는데 치료해야 되느냐 뭐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치료를 권유하는 기준은 일주일에 2번 이상 또 한 석 달 이상 지속하는 그런 얀효증은 좀 조기에 치료를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얀효증은 대개 한 5세 때 한 15% 20% 있다가 매년 15% 정도씩 자연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12세가 지나면 한 1% 2% 남는데 그래도 조기에 치료를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만 이런 얀효증 하나들은 되게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자신감이 없고 또 수치심이 많아서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고 또 교우 관계도 사실 문제가 있어서 성장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얀효증 하나들은 가급적이면 조기에 치료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밤에 부모님이 이불 빨래 한 번 더 하는 수준이 아니고 아이들의 교우 관계나 학업에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만큼 아이에게 배뇨장애가 있다면 부모에게도 또 아이에게도 힘든 시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요, 늦지 않게 병원을 찾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늦지 않게 병원을 찾은 한 가족을 저희가 카메라로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 만나볼 아이인데요.
아침 저녁으로 자주 소변을 보고 잘 때는 바지나 이불이 좀 살짝 젖는 그런 정도의 야뇨증이 있다고 합니다. 불편함을 느낀 거는 좀 됐었어요. 한 6개월. 그런데 그때는 빈도가 이렇게 심하진 않았고요. 또 가네? 요 정도?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으로부터 한 2달, 3달 전에는 진짜 왜 저렇게 가지? 심지어는 어린이집에서도 전화가 왔었어요. 왜 이렇게 자주 가죠? 듣고 집에 이제 왔을 그날의 저녁부터 계속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더라고요. 정말 한 심할 때는 한 15분 됐는데 한 8번? 그런데 또 가서 따라가 보면 오줌이 안 나오고 거의 짜는 듯한 정말 한두 방울. 근데 그 2방울을 싸기 위해서 애는 이제 막 몸에 힘을 주고 그러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우선은 제일 많은 건 사실은 이제 그 심리인데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잘못된 배뇨 습관이 생긴 거 그런 건데 그 당시에 이제 막 그 이벤트로 인해서 이제 오줌을 막 자주 누게 되고 그러면서 배뇨통이라든지 또는 잔뇨감 때문에 다시 가고 이게 자꾸 이제 악순환되는 거죠. 그럼 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가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그냥 애들하고 놀다가 갑자기 이제 바지 오줌을 쌀 수도 있고. 사면은 애가 당황스러워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 화장실을 이제 자주 가게 되지. 그럼 자주 가면은 또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거죠. 실제로는 자주 안 가도 괜찮은데 불안하니까 자주 가게 되고 뭐 그런 게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배 사진 찍은 건데 다른 건 괜찮고 이제 보다시피 이제 똥은 이게 다 똥이거든요. 똥이 이제 배에 이제 똥은 많이 있고 똥이 이렇게 좀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돼가는 이렇게 딱 따면서 동글동글하게 갈수록 변비똥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더 좀 진행하면 변비가 되는 거예요. 아직은 이 변비 단계로 가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변비 단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물을 많이 먹으면 이것도 좀 좋아져요. 해소되는 거군요. 네. 다 똥이란다. 이거 보이지? 이 이제 변비가 심해지면 소변 자주 보는 게 또 생겨요. 왜냐하면 직장에 똥이 이렇게 방광을 자꾸 자극시키면서 오줌 누는 자극이 되니까 그럼 자꾸 자주 가게 돼요. 자, 심리적인 것도 원인이고 변비도 원인인 걸 알았으니까 잘 치료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방광에 잔뇨가 있는지를 먹어볼까요? 보는 검사이고 아이고, 이 복부 씩씩하네.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신장이나 방광에 혹시 기저질환이 있나 없나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애기. 통인데 오줌통 안에 뭐 이렇게 특별히 이상이 있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보면 애가 이제 뭐 이렇게 병이 있는 기질적인 문제보다는 조금 이제 심리적인 그 원인이 큰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소변을 한번 자주 보게 되면서 그 여파로 소변을 계속 자주 보는 악순환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배뇨 훈련만 잘하면 아마 정상으로 금방 회복될 겁니다. 일단 애랑 소통, 공감, 그 다음에 위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애기들은 저희 때야 뭐 그냥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된다고 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라 생각은 했는데 아마 그런 이 정도 아이를 키우면 선생님이건 주위에 센터 뭐 다니는 엄마들 이렇게 보면 그 있거든요. 애기를 공감해줘라, 애기를 위로해줘라, 안아줘라. 근데 솔직히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은 한 번 더 해봤어요. 아유, 엄마도 힘드니까. 사랑. 눈물 날 것 같지 갑자기. 아이고 아이고. 그래, 그게 되지. 사랑한다 그냥. 아이고. 엄마한테 오네. 아이고, 금방 좋아질 겁니다. 그래요. 야뇨증은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이 질환이기 때문에 대개 5세에서 한 15%, 12세에서 1% 정도로 선생님 뒤에 뽀로로. 이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질환인데 그 조기에 요새 치료하는 이유는 야뇨증을 가진 하나들이 그렇지 않은 하나에 비해서 자존감이나 또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낮고 또
또 수치심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학교 생활이 좀 잘 안 되고 또 하고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기에 치료할 필요가 있다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나들을 꾸짖고 야단하면 오히려 하나들이 위축이 되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런 자극들이 야뇨증 증상을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라거나 야단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와, 정말 야뇨증 이제는 힘내라고 격려 한마디씩 하는 걸로 해야겠네요. 그리고 야뇨증도 문제지만 볼일을 본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죠. 저도 몇 번 그랬던 것 같은데 몇 번 이상 화장실을 가면 진료를 받아봐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빈뇨는 왜 생기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소아 환자들 특히 이제 10세 이하의 소아 환자, 유치원 나이나 또는 초등학교 나이에서 소변을 자주 본다고 해서 병원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대개 이제 정상적으로는 이제 이 소변을 한 3시간 전후로 해서 하루에 한 8회 미만 정도 보는 게 정상인데 하루에. 이런 아이들은 이제 1시간마다 가든지 아니면 1시간에 2-3번 가기도 하고 또 심하면은 5분에 한 번씩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자분들 말씀은 이제 소변은 뭐 이렇게 쥐어 짜듯이 본다. 그래도 소변이 별로 안 나온다. 한 10cc, 20cc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되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 이제 자세히 이렇게 물어보면 밤에 10시간을 자는데 한 번도 소변을 보러 가지 않습니다. 잘 때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애들을 저희들이 쉽게 이제 표현을 하면 소아빈뇨 증후군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소아빈뇨 증후군. 빈뇨가 이제 자주 빈뇨 보는 증후군. 거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소아빈뇨 증후군들은 되게 이런 10세 이하 연령이 잘 생기고 또 어떤 특별한 뭐 이상이 있어 그런 것보다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잘못된 배뇨 습관 이런 것들이 사실 원인이 돼서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VCR에 보셨지만은 이 A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든지 뭐 이렇게 바지에 실수를 했다. 그러면 얘가 굉장히 당황스러워 할 건데 또 거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보호자님께서 얘를 야단이셨다. 그럼 얘가 이제 다음부터 이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소변을 방광이 다 안 찼는데 빨리빨리 보러 가려고 할 거예요. 비워버리려고. 그러다 보면 이게 1시간마다 가는 것이 또 30분마다 가게 되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소아빈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대개는 뭐 특별한 몸의 이상보다는 이런 스트레스 또는 배뇨 습관의 문제로 생기고 그 외에도 뭐 좀 악화시킬 수 있는 거는 아기들이 좋아하는 이제 탄산수, 뭐 우유 이런 거 또 변비가 심한 아이들도 또 이런 증상들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소변을 좀 자주 보러 간다고 해서 무조건 참아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이게 뭐 3시간에 한 번씩이라고 하셨으니까 뭐 12시, 3시, 뭐 6시에 너 쉬하러 가는 거야 이렇게 정해놓을 수도 없잖아요. 아니 치료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제 소아변장애 환자들 치료 중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이제 시간 변효라는 치료법이 있거든요. 시간 변형. 예, 우리가 보통은 이제 소변이 차서 느낌이 오면 화장실에 가서 보는 게 정상인데 이 시간 변효는 금방 우리 김진님 말씀한 것처럼 시간이 되면 화장실 가는 겁니다. 오, 맞췄네. 실제로 그런 훈련을 아이들에게 네. 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2시간 동안 참고 있다가 가고 또 2시간 동안 참고 있다가 가고 여기 잘 되면 다음에는 이제 3시간 전후로 가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시간 변형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소아빈뇨 증후군은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를 잘 하고 이런 시간 변형 훈련을 잘 하면 되게 1-2달 내에 거의 대부분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자, 배뇨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사실들을 바로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배뇨장애 관련한 팩트체크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 비뇨의학과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소변과 관련된 모든 신체기관을 진료한다. 뭐 다비 씨는 좀 공감하지 않나요? 비뇨기과에 우리가 가본 적이 없지 않나요? 산부인과는 자, 가봤어도. 됐고요. 자, 하나, 가본 적은 없죠. 둘, 셋!
하지만 왜? 저는 X? 일단 다 맞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자, 네. 비뇨기과는 아까 말했듯이 오줌을 쫙 배출하는 게 비뇨기과입니다. 내가 네. 아까 어린 아동의 소화에 대해서 물어봤죠. 소화 남자하고 여하고 관계가 있냐니까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뇨는 여자분들이 우리 집 사람도 그 조금 그런 것 때문에 산부인과나 신경과로 가더라고. 우리 집 사람도 비뇨기과 안 가더라고. 그런 거 봤을 때 뭐 자기가 그래서 안 그러지만 담당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다 그 기간은 모두 다 한다. 네, 그래서 남자는 왠지 비뇨기과, 여자는 산부인과 이렇게 나눠진 느낌이 있는데 오히려 역으로 그거에 대한 선입견을 깨기 위해서 이 문제가 출제된 게 아닌가. 출제자의 출제자 의도를 의도까지. 파악한 그렇게 똑똑한 해봤죠. 접근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나 뭐 남녀노소 뭐 어린 친구들 보면 네. 보통 이제 비뇨기과 가서 이렇게 진찰 받지 않거든요. 보통 그냥 소아과 가서 이런 상황인데 괜찮아요 하면 소아과 선생님들도 진단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진찰을 해주신단 말이죠. 네. 이제 우리 오늘 오신 이상근 교수님을 제외하고서는 약간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일반 뭐 소아과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고 그리고 비뇨기과 하면은 약간 이상하게 중년 남성들이 꼭 가야 될 것 같은 이런 선입견이 그런 선입견도 저는 좀 있어요. 있더라고요. 아니 맞아요. 이게 또 그 비뇨기과 이름들을 보면요 뭔가 파워, 힘차, 스트롱맨 네. 뭐 이런 제목들이 많아요 병원 간판에. 다시 한번 막 이런. 네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뇨의학과 과연 남성의 전유물일까요, 교수님? 정답은요? 예, 뭐 들어보면 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제 생각은 남녀노소. 남녀의 구분이 없다. 없어야지. 제가 여기 이제 팩트 체크니까 네. 우선 간단한 팩트 체크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실 때 비뇨기과라는 용어를 많이 쓰셨는데 네. 팩트 체크를 하시면 비뇨의학과입니다. 그렇죠. 비뇨의학과. 예, 그래서 네. 2017년도부터 비뇨기과가 비뇨의학과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팩트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하나 저희가 이제 뭐 금방 말씀을 여러 분 하셨는데 소개를 하나 시켜드리면 이제 비뇨학과가 조금 남성 위주의 뭐 진료를 보는 과가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그 작년에 대한비뇨의학회에서 이 국민들의 비뇨학과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하였습니다. 네. 그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 이 설문지에 이렇게 참여하신 70%가 이 비뇨기과다. 남자만 보는 과다 그렇지. 이렇게 했고 또 비뇨학과를 좀 잘 안다 이런 분은 한 21%에 불과하고 또 실제로 이제 비뇨학과에서 진료 본 여성분은 한 18%에 불과하고 또 한 73%의 여성분은 남성의 이미지 때문에 비뇨학과 가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 뭐 이렇게 이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뿐만 아니고 국민 대부분이 비뇨학과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고 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작년에 이렇게 많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대국민 홍보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희도 홍보에 좀 힘써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저-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고 비뇨기과가 아닌 비뇨의학과다. 요거 두 개 오늘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팩트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뇨증 환자에게는 밤에 자는 중간에 깨워서 소변을 누이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 야, 이건 약간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 하나, 둘, 셋. 아하이. 어이, 저거 완전 이거 다르네요. 근데 우리 김진 씨가 일단 잘 맞네요. 저두 아이의 아빠니까 제 느낌상으로는 네. 아까 우리 이상 교수님께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거기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하나가 잘 때 혹시나 통잠을 자게 되면 보통 8시간, 10시간 정도 잘 텐데 그 사이에 이게 방광이 차잖아요. 그렇게 네. 자기도 모르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해서 이제 미리미리 그냥 먼저 가서 해결을 해주면 그것 또한 훈련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잘 때는요 방광이 차지 않습니다. 왜 음식이나 야채나 이런 거 하도 먹지 않기 때문에 차지는 않고요. 애들이 밤에 잠을 잘 자야 키도 잘 커. 우리 민석 씨 봐봐. 잠을 푹 자는 게 이런 미인이 됐잖아. 그래요. 이 잠을 잘 자야 돼. 그거를 중간에 오줌 하나 일기라고 야 일어나봐 이놈 시기야 빨리 가서 오줌 싸가와. 자다가 일어나
저 훈련소 가나 이래 가지고 보초 쓸 때 자다가 깨면 얼마나 성질나. 사람 더 베리지 인간을. 근데 이등병 때는 잘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군기가 들어서 일어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중간에 깨운다는 자체가 이거는 틀린 무기.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거는 X 아니면 진짜네. 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자, 네. 이거는 진짜 궁금하네요. 그래서 맞을 정답은요? 정답은 아니 외손녀 3명 키우는 이 할아버지가 이야. 자기 자식을 2명이 키우면서 이해 안 맞나 오늘? 오늘 맞는 게 하나도 없네요. 반성하겠습니다. 빵점이네. 손녀를 키우는 빵진이네. 게 다르구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통잠을 자는 게 더 좋은 거네요. 그렇지. 그렇죠. 오늘 우리 고인범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역시 할배될 자격이 있습니다. 삶으로 딱 써야 돼.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깨우면은 사실은 이제 수면 주기를 이렇게 방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푹 자는 이렇게 숙취를 못하게 해서 오히려 좋지 못하고 또 우리가 밤에 자는 동안에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멜라토닌 같은 아주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들이 밤에 분비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깨우면은 그런 호르몬 생산에 장애를 일으키니까 또한 이렇게 조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맞췄네요. 네, 세 번째 팩트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실금이 있으면 물을 적게 마시는 것이 좋다. 이건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쉽네요. 너무 쉽네요. 자, 하나, 둘, 셋. 나 X. 뭐야? 다 통일이네. 아, 좀 어려운데 나는 이거. 그래요? 그래요? 왠지는 이유는 다들 제각각일 것 같은데. 불안한 생각이 저 드네요. 같은 경우는 네.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을 적게 먹는 건 무조건 안 좋습니다. 어쨌든 요실금이든 아니든 우리가 보통 하루에 한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있다고 해서 물을 덜 마실 게 아니라 그냥 평소처럼 마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요실금이 있으면 물을 적게 마셔야 하는지 웬일로 또 다 통일이 됐는데 그러게요. 이 분위기 몰아서 쭉 정답이면 좋겠네요. 정답은요? 맞죠? 오빠 하나 겨우 맞췄네. 하나 맞췄네, 하나. 다 맞췄다 비밀에 대해서. 100점이에요? 이야, 교수님 그러면 이게 요실금과 상관없이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요실금은 더더욱 물을 또 더 많이 마시는 게 좋은 건지 궁금하네요.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들 이제 몸이 수분이 한 60%에지 65% 이상 그렇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을 안 마신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니까 네. 인체에 해롭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물은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1.5리터, 2리터 이 정도 수준은 매일 마시는 게 좋고 그래서 되게 한 8잔 정도를 많이 권유를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물을 이제 요실금 환자들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을 적게 마시는 겁니다.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반대로 또 물을 안 마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우리가 수분 섭취가 적을 때 생기는 이제 질환들, 예를 들면 요로결석이라든지 방광염 이런 부분들이 또 생길 수가 있고 또 이 물을 적게 먹다 보니까 이제 방광 기능도 사실은 네.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배뇨장애에 대해서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흑침대, 소파 어디서 구입하십니까? 이제 생산 공장에서 직접 선택하십시오. 품질, 가격 모두 만족하실 겁니다. 편안함의 차이가 기술력의 차이. 한방 흑침대 부산 오내개 112. 편안한 잠자리 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배뇨장애에 대해서 이야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어른들도 방광염, 요도염 이런 거 한 번쯤 걸려서 고생해 본 분들 계실 텐데 있죠. 이런 거 걸리면은요 꼭 볼일을 보고 나와서도 잔뇨감이 느껴지고 또 방금 분명히 다녀왔는데 또 가고 싶고 근데 막상 가면 또 잘 안 나오고 이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아이들도 이렇게 방광염에 걸리기도 하나요? 네, 소아들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방광염이 걸릴 수 있고 또 성인과 마찬가지로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라든지 잔뇨감이라든지 배뇨통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 동일하게 호소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아들은 성인과 조금 다르게 재발되는 그 빈도가 조금 더 이렇게 많지 않고 또 원인 면에서도
다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광염 원인이 성인과 아이는 다르다고 하셨으면 성인과 아이들이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방광염이 걸리게 됩니까? 뭐 어른들은 술 많이 먹고 아이들은 담배 안 피우고 뭐가 네, 있습니까? 뭐 그럼 성인부터 한번 네. 그 원인 한번 네네. 말씀을 드리면 되게 이제 성인들은 이제 이 방광염이 뭐 성관계와도 관계가 될 수 있고요. 또 피임약이나 피임기구, 또 뭐 임신이라든지 또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화, 또 이제 되게 여자분들 경우에는 이제 이게 요도 입구랑 질 입구, 항문 입구가 서로 이렇게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배뇨나 배변 후에 닦는 습관이 이제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분이 방광염에 걸리는 빈도가 훨씬 높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서 요도가 짧습니다. 네네. 그 요도가 긴 남자들이 어찌 보면 참 그런 면에서는 좋은 점이죠. 그다음에 소아들은 조금 더 다른데 소아들은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렇게 감기 같은 바이러스 감염이 오면 또 방광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아들은 이 방광요관역류라는 선천성 기형이 있는데 그런 기형이 있을 때 또 방광염이 같이 동반된 경우들이 많고 또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우리가 말하는 복용 수술을 하지 않은 신생아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여러 감염이 방광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요실금이 있거나 또 변비가 있는 경우에도 이런 방광염이 잘 올 수 있고 또 여자 아이의 그 방광염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이게 짧은 요도, 해부학적인 구조 이것 때문에 올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트로트 가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행사철에 이동 시간이 길다 보니까 우리 선배님들 이거 방광염 썰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면 너무 힘들겠다. 네. 재발에 또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거 좀 재발을 막으려면은 뭐 해야 되는 방법이라든지 꿀팁 이런 게 있을까요? 가수 안 하면 돼. 그냥 은퇴를 바로 시켜버리는. 선생님 은퇴하세요? 네. 정말 극단적이네요. 네, 그러면 안 되고. 네, 뭐 꿀팁 좀 앞서 알려주세요. 좀 뭐 중간중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네. 이제 이 충분한 이제 수분 섭취를 하고 또 이렇게 한 3시간 전후로 규칙적으로 소변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 소변을 오래 참게 되면 이제 방광의 세균이 그만큼 자랄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많이 남게 되고 또 수분을 너무 적게 먹으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이 방광염이 잘 오니까 첫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규칙적인 배뇨를 해주는 것이 예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여성들의 어떤 구조적 특성, 그래서 뭐 요도와 질과 항문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닦느냐,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팁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다음 세 번째는 또 여자들은 되게 이제 이렇게 이 방광염이나 요도염을 아니면 뭐 질염 이런 거 안 걸리기 위해서 이제 강한 세정제를 쓰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정제를 쓰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질에는 이렇게 정상 세균이 있습니다. 살아야 될 정상 세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균형이 깨져 버리면 요도염이나 방광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이제 너무 강한 세정제는 피하고 특히 아이들은 이 물로 좀 씻어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뭐 여성 전용 세정제를 예. 쓸 필요는 없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뭐 이렇게 재발성 방광염이 이제 자주 있는 그런 하나하나 환자들일 경우에는 이런 이제 항염증 효과가 있는 크랜베리 주스라든지 뭐 이런 또는 이 안티 시아니딘 같은 것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건강 보조제들이 요새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인터넷도. 되게 그런 것들 이제 포도라든지 뭐 이 블루베리 뭐 이런 부분에 또는 호두 이런 데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음식들을 좀 복용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그 성인과 소아를 조금 나눠서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성인 여성 경우에는 되게 또 젊은 여성의 경우에 성관계 후에 바로 소변을 보는 것이 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옛날에 뭐 허니문 방광염 이런 네.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허니문 니는 방광염. 몰라도 돼. 이 언니는 아직 허니문을 못 가가지고. 몰랐습니다. 네네네. 너무 가지 마. 몰라도 돼. 네네. 그리고 미리 알아두면 당신만 좋겠죠. 몰라도 돼. 네. 집중하세요. 뭐 어쨌든 그렇게 좀 젊은 여성들은 이제 그런 걸 하면 좀 도움이 되고요. 네. 또 이제 또 나이 드신 폐경기 여성분들은 이제 이게 그 질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 때문에 위축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위축성 뭐 질염, 요도염, 방광염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 질 에스트로겐을 좀 도포하면은 도움이 될 수가 이게 정말 있고요. 연령대별로 원인이 많이 다를 수 네. 있네요. 맞네요. 또 자주 재발하는 여성분들은 이렇게 통모욕보다는 샤워 쪽이 오히려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목욕탕 샤워 가면 흘러내려라. 이것도 감염될 수가 있으니까. 네, 통모욕보다는 네, 이제 샤워를 해서 이렇게 씻는 게 좀 도움이 되고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생아들 경우에는 이제 복용 수술을 해버리면 조금 이제 그런 그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을 좀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또 중년 이후에 여성분들이 요실금을 많이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아에 있는 친구들도 이 요실금을 겪는다고 들었던 것 근데 같은데 어린 친구들도 요실금이 네. 생겨요. 이게 원인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예,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성인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특히 이제 요실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자분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 되게 이제 폐경이나 노화 과정에서 생길 수가 있고 또 임신하고도 관계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이 이제 우리가 그 소변이 새지 않으려면 요도 관략근이 힘이 좋아야 되는데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나이가 들수록 아무래도. 그 힘이 좀 떨어지면서 네, 네, 네. 우리가 기침만 해도 요실금이 생기는 그걸 이제 우리가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고 또 이제 이 여자분들도 가민성 방광이 많거든요. 이런 가민성 방광의 주증상이 또 요실금도 있고 빈뇨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소아들은 대개 이제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이 신경학적으로 이상이 생겨서 오는 요실금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신경이성 방광 뭐 이런 말을 씁니다. 그거 말고 이제 그런 신경학적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실금이 오는 애들이 있어요. 뭐 그런 애들은 대개 이제 기형으로 보면 선천성 기형으로 보면 이제 요관이 방광으로 안 들어가고 뭐 질이라든지 요도로 이렇게 빠지는 이소성 요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선천성 경이라든지 또는 아이가 이제 이 오줌을 자꾸 이렇게 참는 습성이 되면 이 방광을 짜줄 때의 변효근의 수축하고 그 다음에 이 요도 관략근의 수축이 서로 이렇게 밸런스가 맞고 이렇게 짜주면 열어주고 또 이렇게 안 짜줄 때는 닫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조화가 안 될 때 또 요실금이 생길 수 있는 이런 거를 기능장애성 변효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또 이제 아이들이 또 아까 성인과 마찬가지로 가민성 방광도 아이들도 여성 성이나 비슷하게 한 16%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민성 방광이 또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이들도 이렇게 어른처럼 요실금도 겪고요. 또 빈뇨나 잔뇨감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자주 화장실을 찾아서 고민이라는 아이를 또 저희가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번에는 어떤 사연을 가진 아이일까요? 네, 여기도 이제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게 문제였는데요. 오히려 또 유치원 화장실은 안 가려고 참다가 요실금을 경험한 적도 있다고 해요. 아이고. 작년 8월부터 1시간에 두세 번 정도 소변을 계속 마렵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빈뇨감이 너무 심한 것 같아져서 병원에 내원하게 됐어요. 1시간에 3-4번 화장실 갈 때가 있는데 소변량이 많지가 않고 거의 찔끔 누는 정도로만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반복되는 날이 많아서 그래서 병원에 내원하게 됐어요. 여기 이제 지난 문구고 여기 이제 오늘 사진 찍은 거거든요. 어머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있는 똥들이 여기 똥이랑 크게 차이가 없죠. 그죠? 동글동글하고. 이런 건 다 변비똥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여기 좀 낫지만 그래도 뭐 변비가 아직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조금 더 좋아져야 되고요. 그래야지 변비하고 배뇨장애는 깊은 연관성이 있거든요. 여기 좋아지면 또 그것도 많이 좋아져요. 소변은 어떻게 지금 뭐 3시간 전후로 좀 잘 보고 있나요? 아직 한동안은 3시간 단위로 봤는데 다시 1시간. 1시간 단위로? 네. 그러면은 물 먹는 양은? 물 먹는 양은 노력은 했는데 그래도 800ml까지는 못 마시는 것 같아요. 대충 네. 500 이상은 마시나요? 500 정도 먹는 것 같아요. 500? 네.
한 시간마다 보면 계속 한 시간마다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기한테 이제 뭐 괜찮다고 이렇게 자꾸 안심을 시켜주면서 가급적이면 2시간까지는 이렇게 조금 끌어줘야 돼요. 그게 뭐 약을 먹는다고 좋아지는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배뇨 훈련만 잘하면 사실 100% 완전히 좋아지는 거고 좀 물을 가능하면 더 많이 마셔서 방광이 좀 빨리 한 반 정도 차게 이 방광이 좀 반 이상 차야지 소변 볼 때 소변이 시원하게 나와서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드니까 이렇게 한 시간만 누는 게 없어지거든요. 물도 많이 먹고 화장실도 가는 간격도 좀 늘려주는 이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배뇨 훈련만 잘해줘도 대부분 좋아지고 이 환자도 약물 치료 없이 그런 배뇨 훈련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야채 잘 먹어요? 그래, 야채 많이 먹어야 돼요. 물도 많이 먹고. 알겠죠? 아이들이 참 그래요. 채소 안 먹죠? 착하네. 소아비뇨 환자들을 한 26년간 치료하면서 그 하나들의 눈높이에 맞게 또 보호자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면서 환자에게 다가가는 부분이 아마 뭐 제 철학이라면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뇨라는 것이 하루에도 5-6번 일어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배뇨장애를 호소하는 소아, 뭐 어른도 마찬가지겠지만 삶의 질도 떨어지고 또 수치심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기를 주저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고 또 웃는 모습을 볼 때, 또한 옆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또 흐뭇해하는 보호자님을 볼 때 작은아마 보람이 있고 행복을 느낍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네. 진행하면서 느낀 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소변을 정확하게 누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이제 교수님한테 이 얘기를 한번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약간 좀 제대로 소변을 보는 방법을 좀 알려주면 좋겠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낮 동안에 이제 어쨌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면서 또 한 3시간 전후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소변을 보게 하는 것이 애들한테 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제 뭐 어른들 마찬가지고 아이도 마찬가지인데 어른들은 막 일을 하다 보면은 또 생방송 하다 보면 소변을 못 보고 참게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그런 일. 또 아이들 같으면은 뭐 게임하거나 놀이할 때 화장실 한번 가야 되는데 꼭 참고 있습니다. 놀고 싶으니까. 네. 할아버지하고 내하고 놀 때는 안 갈래?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소변 참는 그런 좀 이제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 또 반대로 우리 오늘 환자들이지만 1시간마다 자꾸 소변을 급하게 자주 보러 가는 거 이것도 사실은 뭐 너무 자주 보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적당한 시간에 이렇게 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변을 볼 때 이제 바른 자세로 소변 보는 게 있는데 이제 뭐 어른들은 좀 틀리지만 아까 그 변기 앉아서 누울 때 아기들은 발이 이렇게 변기에서 앉아 누우면 발이 동동 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소변 볼 때 굉장히 불편한 자세가 됩니다. 그럴 때는 밑에 이렇게 받침대를 가정에서 갖춰서 이거를 준비를 해줘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줘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특히 여아들의 이제 문제인데 그 여자들 한 뭐 이렇게 유치원, 초등학교 연령 애들한테 많이 보는 현상인데 소변 볼 때 소변이 이렇게 밖으로 배출되지만 질로도 소변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바른 자세 문제인가요?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이렇게 비만한 아들은 이렇게 이 다리가 이렇게 오므리게지면 질로 오줌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애들은 또 특징적인 게 오줌은 1초만 일어나요. 그럼 질에 있는 오줌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이 속옷을 적시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다리를 우리가 이제 개구리 다리처럼 조금 이렇게 벌려서 그렇게 편안하게 누도록 하고 또 한 10번 정도는 숫자를 10번 정도 이렇게 헤아려서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통적인 예방법들 교수님에게 대략적으로는 들은 것 같아요. 뭐 물도 많이 마시고 위생에도 신경 쓰고 이런 것들 일반적인 거 말고도요. 또 알려주실 게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네, 뭐 앞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면 대개 이제 배뇨 장애 증상을 가지고 있거나 질환이 있는 그런 뭐 환자일수록 이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마시면은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 뭐 커피를 예를 들면 10잔을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한두 잔 정도로 줄여서 좀 줄이는 게 좋겠고요. 또 자극적이거나 짠 음식도 사실은 이런 배뇨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삼가는 게 좋고 또 육류보다는 이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나 또 과일 섭취를 좀 권장을 드리고 아까 변비가 이제 이런 배뇨 증상을 악화시키니까 변비를 예방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수분 섭취를 좀 잘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배변은 매일 이렇게 보러 가는 습성을 기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요로감염 예방에 위해서 이 생식기위생을 잘 관리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상돈 교수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들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퀴즈 맞추시고 선물도 받아가실 시간입니다. 저희 공개클리닉 웰 채널 검색해서 이 카카오톡 채널 채팅방에 정답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오늘도 문제 정말 쉽습니다. 다미 씨가 퀴즈 내주시죠. 네, 너무 쉽네요. 자, 수분 섭취량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소변의 횟수는 하루에 몇 시간 간격으로 몇 회를 보는 것일까요? 진씨? 자, 보기 1번 2시간마다 12번. 네. 너무 네. 많다. 2번 3시간마다 8번. 네. 보기 3번 4시간마다 6번 되겠습니다. 네. 아, 자, 아까 힌트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곱하기 8은 24. 너무 쉽네요. 뭐 곱하기 8은 24. 네. 그래서 요거 딱 들었으면 바로 2번이라 할걸? 아닌가? 맞나? 네. 맞네. 글쎄요, 뭐 그건 뭐 알 수는 없지만 교수님의 표정이 환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 구구단 퀴즈네요. 네. 자, 여러분들 정답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퀴즈까지 해서 소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완벽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소변의 횟수나 냄새, 색깔을 통해서도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늘 체크할 수 있다고 하죠. 혹시 예전과 달라진 점은 없는지 또 화장실에 가셨다면 체크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신체의 오복을 지켜서 2023년을 건강하게 보내는 법.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함께 했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는 오복 중에 빠질 수 없는 이 치아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여러분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 공개클리닉 웰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